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버지니아주 모든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적도록 하는 동해 병기안이 지난달 1일부터 발효됐는데요. 뉴욕과 뉴저지 공립학교 학생들도 새 학기부터는 동해 병기가 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세계 역사 교과서들입니다. 그동안 교과서에 일본에만 표기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동해가 함께 병기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에서는 이제부터 동해가 병기되지 않는 교과서는 채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는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를 출판하는 대형 출판사들이 어느 특정 지역만을 위한 교과서를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를 바꾸는 게 동해를 병기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꼭 다른 49개의 주가 꼭 법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 교과서 만드는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버지니아에서 이거를 부탁하면은 오토매틱으로 언젠가는 모든 교과서 회사가 다 바뀔 거라고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해켄색에 위치한 한 대형 서점에서도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교육용 책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와 지리를 교육하는 거의 모든 책에는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던 한인단체들이 이제는 연방의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위해 나섰습니다. 한 번의 좌절을 맛봤던 뉴욕과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뉴저지에서도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이 다음 회기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이 군대에서 쓰이는 전투용 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도입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혀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버겐 카운티 청사. 최근 카운티 내 셰리프국이 도입을 추진해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군용 장갑차에 대해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도노반 카운티장은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장갑차를 카운티 법 집행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차후 막대하게 들어갈 유지비 및 운영비와 좁은 지역 내 도로를 감안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투용 장갑차는 불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 not support any militarization here in Bergen County. These 50,000-pound tank-like armored vehicles have no place on our streets and in our towns. No questions on the cost of upkeep and operations, safety, use, training, and the viability of using any of this equipment in Bergen County. 또한 자신은 이미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카운티 프리홀더 회의에서 도입을 승인한 건 자신을 반대하는 프리홀더와 셰리프국의 정치적 수단 때문이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This resolution bypassed my office unlike every other resolution by every department and agency. It appeared on a late list handed out at the start of the June 4th work session. Not one question was asked by any member of the Board of Chosen Freeholders. 한편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군용 장갑차는 5만 파운드 무게에 각종 폭발물에도 견딜 수 있는 전투용 차량으로 셰리프국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버겐 카운티는 전쟁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지나친 군대와는 주민들에게 위압감만 준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장갑차 도입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한탁 씨가 어제 5년 만에 부인을 만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탁 씨는 또 동포들에게 빚을 지었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모금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한탁 씨는 어제 부인 75세 이모 씨와 임시로 머물고 있는 뉴욕 플러싱에서 만나 앞으로의 생활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부인과 여동생은 빠른 시일 내 가족이 살고 있는 뉴저지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씨가 이날 부인을 만난 것은 지난 2009년 펜실베니아 교도소에서 면회한 이후 5년 만입니다. 부인 이 씨는 암을 앓고 현재 회복 중인 단계라 함께 살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결국 남편을 책임질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뉴저지로 옮기는 게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씨 부부는 이한탁 구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모금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 정중히 사양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동포들의 돕고자 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 굳이 성금을 모을 필요가 없다며 재차 사양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오늘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다시 찾아 월페어 신청 방법 등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이 씨는 생활엔 큰 불편함이 없다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민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그중에는 500만 불체자 구제 외에도 획기적인 합법이민 개선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류의 확대 조치뿐 아니라 취업과 가족 이민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36만 6천 개의 영주권 쿼터 한도를 70만 개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이는 그동안 백악관이 대기업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합법이민 확대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취업 및 가족이민 신청자의 동반 가족들을 영주권 쿼터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입니다. 가족이민 22만 6천 개, 취업이민 14만 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주권 쿼터는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쿼터 계산 규칙을 달리해 합법이민 쿼터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 청원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 가족까지 쿼터에서 삭감하는 방식에서 이민 청원자 본인만 쿼터 계산에 적용한다면 합법 이민 쿼터는 70만 개 이상으로 2배 이상 넘게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성사될 경우 취업이민 3순위는 즉각 오픈돼 영주권 신청 후 1년가량이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가족이민 역시 적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 기간이 지금보다 대폭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재 미 대사관 이민 서비스 수수료가 대폭 오릅니다. 대부분의 수수료가 오르지만 특히 시민권 포기 신청 수수료는 400%가 오릅니다. 다만 투자비자 신청비와 취업이민 4순위 신청비만이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어제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이민 서비스 수수료 변경 최종안을 발표하고 내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해외 대사관을 통한 가족 이민 4순위 신청 수수료는 현행 $230에서 $325로 41%가 올라갑니다. 또 약혼자 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행 $240에서 $26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재정보증 서류 비용도 $32나 오른 $120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현재 $450인 시민권 포기 신청 수수료는 $2,350로 무려 422%나 인상됐습니다. 반면 투자비자 신청비는 현재보다 24% 인하된 $205로 정해졌으며 취업이민 4순위 신청비도 $345로 15%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 신청비가 $180로 90 인하됐습니다. 한편 이러한 수수료 인상은 새로운 보안 관련 비용, 새로운 정보 및 기술 시스템, 물가 인상, 비자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수수료로 모든 업무 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무부의 적자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해외여행 면세 한도가 18년 만에 상향 조정됩니다. 오는 9월 5일부터 한국 입국자들의 휴대폰 기본 면세 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오릅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400달러인 휴대폰 기본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그 시행 시기가 4개월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휴대폰 자진신고 경우 세액의 30%를 15만 원 한도 내에서 경감해주는 반면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자 세액 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 입국자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시행되는 면세 기준 400달러는 지난 1979년 여행자 휴대폰 면세 기준이 10만 원으로 도입된 후 1988년 한화 30만 원 혹은 미화 400달러로 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1996년 400달러로 통일된 뒤 계속 변동 없이 시행돼 왔습니다.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들뜬 기분에 사고도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노동절 연휴 기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됩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뉴욕주 경찰은 9월 1일까지 주 전역에서 말짱하게 운전하세요 아니면 잡혀갑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주요 도로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한층 강화된 검문 검색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차와 일반 차량까지 동원해 음주 운전자 색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조셉 다미코 주 경찰국 국장은 노동절 연휴에 도로 운행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급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 경찰은 지난해 노동절 연휴 음주운전 단속으로 180명을 체포했고 9천여 장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매년 10,0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비전 제로 정책이 과감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스쿨존과 공사 구간 등의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지난 2009년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올해 끝나는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에 대해 시행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은 물론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의회에 제기됐습니다. 주하원 교통위원장인 존 위스니우스키 의원은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 연장은 물론 스쿨존과 공사 구간 등의 과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스니우스키 의원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학교나 공사 현장 주변에서 과속을 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는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과속 카메라는 전국 24개 주 565개 타운에서 설치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처럼 과속 감시 카메라도 오작동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볼티모어 근처에 설치된 과속 카메라의 경우 지난해 오작동 확률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